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5학년도 우리 임용 시험이 어제 치러졌는데 오늘 좀 간단하게 서로 어떻게 문제 풀었는지 그것들 좀 서로 생각도 나누고 또 예시 답안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게 아닌데. 자, 화면이 공유 중인가요? 네네, 화면 잘 보여요. 화면이 잘 보이나요? 네. 네, 문제 그냥 저기 1번 문제부터 A형 1번 문제부터 한번 저기 서로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 나누면서 함께 가도록 하죠. 뭐. 자, 1번 어떻게 쓰셨나요? 기억이 해독 능력이라고 네네. 썼고, 네. 그리고 니은은 정확성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 맞는데 보니까 해독 능력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해독만 썼어요. 맞아요. 니은은 정확. 정확이겠죠? 네, 뒤에 성이 있잖아요, 이것도. 그쵸. 그렇게 썼나요? 저는 잘 그러니까 이제 기억이 안 어떻게 나는데 채점될지 모르겠어. 성까지 썼던 거. 맞아. 그러니까 조건은 이렇게 준 것 같아. 해독만 써라. 정확만 써라. 이렇게 준 것 같아. 네. 뒤에 니은이 지금 가로가 저기 기역도 두 개고 니은도 두 개인데 뒤에다 니은은 성자가 붙어 있거든. 그래서 정확성을 썼을 때 과연 채점을 어떻게 해줄지는 모르겠네.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이게 가능합니까? 물었을 때 해줍시다 일지 아니면 이것도 조건을 지켰냐 못 지켰냐를 따질지는 이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됐죠? 1번은? 네. 네, 네. 그럼 이제 3번 문제로 갈게요. 네. 기역 니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네. 음,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기억은 금척 중에 금탑 선택했고, 음, 니은은 하나리 바라시난 이렇게. 네. 어때요? 다솔님. 저도 똑같이 썼어요. 아, 그렇게. 이게 앞에 하필이면은 금탁이랑 금척 중에 음, 고민했는데, 음, 어,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에 미리 신탁을 받았다는 것을 군왕의 상징적 증거물을 통해 현시함으로써라는 얘기 때문에 금탑이 솟았다는 거 아닐까 해서 요거를 쓰긴 했는데, 음. 요거는 많이 갈리긴 하더라고요. 금척이랑 금탑 중에서 많이 갈리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좀 하여튼 논란이 좀 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어찌됐건. 근데 이 금척을 내렸다는 것도 일단 왕이 되기 전이거든, 전부. 네, 금탑이나 맞아요. 금척이나 둘 다 왕이 되기 전. 근데 금척이라는 건 이제 받은 거지. 금자야, 이게 척자가. 네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음, 지팡이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왕이 이 자를 받는 거야. 3cm 자 알죠? 이런 거. 네네네. 네, 네. 그 자를 받는다는 건 이 도량형을 갖는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해되시나요? 뭐 집을 지을 때도 정확한 계측이 필요하듯이 음, 그걸 이제 풍이, 그걸 부여받았다는 거지. 그럼 이거 한 사람밖에 없는 거야, 이거는. 아, 마치 그 집을 지을 때 옛날에 먹줄 같은 걸로 이렇게 지금은 기계로 하지만 왜냐면 네모 반듯한 집을 지으려면 사각형이 딱 맞아야 돼. 정사각형 집을 지으려면. 음, 그러면 가로 세로를 누가 재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네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걸 장인들이 그걸 갖는 거죠. 아, 아무나 못 하는 거야, 그거를. 너무 정밀하니까. 아, 그걸 부여받았다라는 걸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금탑도 어찌됐건 또 가능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하여튼 논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니은은 하늘이 바리시나니로 네네. 뭐 이상 없죠, 이거는. 네. 네. 그럼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갈까요? 그, 네네. 하늘이 바라시나니로 저도 쓰긴 했는데, 네네. 사람들이 좀 갈리는 답 중에 하나가 네네. 사전을 버티시니도 많이 쓰셨던 것 같거든요. 음.
근데 요거는 안 되는 게 사전이라고 하는 게 한자 보면은 개인의 밭 음, 이거라서 음, 안 되는 걸까요? 그러게 이게 근데 여기 이제 내용으로 보면 이게 왕이 민심을 얻지 못하면 이런 의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민심이 떠나면 그쵸, 그쵸. 그러니까 원래 이게 이 흐름의 내용도 뭐냐면 왜 83장을 꼭 연결돼 있는데 하늘에서 내린다는 거예요, 왕은. 맞잖아. 83장이. 네네. 미리 신탁을 받았다는 건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이 나의 두 번째 줄에 1000명을 부여받았다고 하는 거죠. 1000명. 그러면 왕은 하늘에서 내려줬다라고 봤다는 거죠. 네. 음. 근데 그 하늘에서 내려준 왕이 민심을 거역하면 그러면 내려줬던 하늘도 버린다. 이 왕을 버린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해됐습니다.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고 5번으로 넘어가죠. 자, 어떤가요? 5번 어떻게들 쓰셨을까? 5번 일단은 조건 2 제시할 거라고 썼고 네네. 이유는 네? 네, 계속하세요. 아 네네. 그리고 그 이유가 지금 가에 나와 있는 의사소통에 대한 자료가 청자의 기존 입장을 근거로 얘기를 한 건데 내용을 요약을 해 보면 조건 2를 쓸 수밖에 없는 게 청자의 기존 입장이 화자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면 거부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개인적 관련성이 높으면 또 거부의 범위가 넓어진다. 그리고 메시지가 거부 범위 있고 그리고 거부 범위가 넓다면 동의하는 방향으로 태도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라는 게 또 마지막에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종합하면은 조건 2가 제일 어려울 수밖에 없다가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작성 방법이 어느 거 제시할 거냐잖아요. A랑 C 중에. 일단 첫 번째 마무리하죠, 뭐. 네네. 그렇게 마무리하셨고 우리 지연 쌤은 저도 똑같이 조건 2 선택했고, 그 이유도 서술할 때 저도 똑같이 서술했는데, 저도 개인적 관련성이랑 기존 입장이 개인적 관련성 높고 기존 입장이 반대라서 라고 쓰는 거를 이제 좀 가를 인용해서 쓰려고 해가지고 저도 원래 입장이 반대고, 어, 개인적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거부 범위가 넓어서 설득이 더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음, 적었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일단 근데 이 문제가 가와 나를 참고 둘 다 하라고 그랬잖아요. 가와 나.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가는 어찌됐건 가능성이 낮은 거야. 태도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고 네, 나를 보면 그렇게 되면 과제의 난도는 높아진다. 음, 네네. 그죠? 그런데 이제 다에 보면 다가 기억이 있잖아요. 그 뭐야 발표 능력이 높은 학생. 네, 네네. 네. 근데 그 다의 첫 번째 김교사의 어, 그렇게 맞네요. 그거고 라의 김교사의 수업 성찰일지를 보니까 과제 난도를 학생의 능력에 맞춰 제시하니 모든 학생이 흥미를 갖고 과제를 수행했다는 말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그 발표력이 높은 학생들은 과제의 난도가 높은, 다시 말하면 청중이 별로 마음을 안 바꿀 것 같은 아주 높은 난도겠죠, 그게. 네, 그런 경우에 되게 흥미를 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음, 이게 이제 판단한 이유니까 네, 네네네. 이 기억 발표 능력이 높은 학생이 좀 흥미를 갖고 그러니까 도전 과제일 수 있다는 네, 것까지를 조금 더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준 것도 아 예시답이 될 것 같고 가능합니다. 네. 두 번째 보죠, 뭐. 그래서 요거 A에서 C 고르는 거는 A가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썼고 네네.
저도 조금 고민했던 게 이게 조건을 보면은 청중의 메시지 처리 동기 측면에서 서술할 것이어서 이 부분 때문에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하다가 제가 어쨌든 간에 알고 있는 거는 양면적 메시지를 썼을 때 보통은 잠재된 거부 반응을 먼저 다루기 때문에 예상되는 반론 같은 걸 예방할 수가 있어서 '이 사람의 거부 범위가 좀 좁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좀 뭉뚱그려서 쓰긴 했는데 이 부분은 쪼끔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반론을 소개하고 이를 반박하게 되면 화자의 의견에 대한 예상되는 반대를 반박함으로써 잠재적인 반대를 막아 화자의 주장을 수용할 동기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쓰긴 했는데 요거를 그러니까 뭔가 청중도 어쨌든 간에 듣기 능력이 있거나 이러면은 양면 메시지를 다뤄 줬을 때 더 수용할 동기가 생긴다라고 쓰는 사람도 있긴 했던 것 같아요. 어때요? 우리 지금 본인이 저, 이제 생각했던 거. 저도 A를 선택했고, 저도 약간 이 메시지 처리 동기 측면에서 서술하라는 게 까다로웠고 고민하게 음, 만들었는데, 이거를 엄청 답변에 녹여내기가 좀 힘들어서, 어, 저는 결국에 일단, 음, 조건에 해당하는 청중이 개인적 관련성이 높고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주장에 대해 심리적 반감이 높다. 따라서 자신의 입장을 반론으로 제기한 후에 그에 대한 반박을 하면 그 주장의 객관성이 보여서 음, 설득력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음, 좀 객관적이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음,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그런 동기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썼습니다. 음. 그러게 하여튼 뭐 가능할 수도 있을 것들 같습니다. 일단 제 생각은 음, 해당 조건의 청중이잖아요. 해당 조건이라는 건 반대. 나랑 완전히 관련이 있는데 나는 네 말에 반대야. 이게 해당 조건의 청중의 해당 조건의 청중이겠죠. 내 의견에 반대하고 자기와 관련성도 높고, 그죠? 네, 그럼 이 사람은 안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네, 무조건 이 메시지 처리 동기가 뭐냐면 듣고 싶지 않은 거지, 다른 말을. 네, 근데 우리가 A를 선택했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반론이라는 건 이 청중의 생각이죠. 네, 네. 근데 그걸 얘가 또 그러니까 내 말을 소개도 해주고 내 주장을 소개도 해주고 그거를 반박도 하잖아. 그렇지 않나요? 청중의 네네. 입장에서는 지가 지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네, 내 이야기도 해주는 거야. 내 주장도 얘기해주고 그 주장에 대한 반박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어찌됐건 우리 맨 위에 있는 다시 돌아가면 가에서 태도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어차피 낮다는 거죠. 네. 얘는 어떻게 해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우리는 자꾸 양면적 메시지를 쓰기만 하면 설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음, 그래서 어차피 설득은 잘 안 될 것 같아. 어떻게 해도. 다만 그나마 양면적 메시지를 쓰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근데 우리 개론서에도 보면 양면적 메시지 전략을 쓰는 것이 조금 더 난데 그래도 잘 안 변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그렇잖아요, 그렇지? 어, 맞아요. 어.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 얘기를 그래도 왜 하라고 할까? 음, 왜 양면적 메시지 그러니까 너의 주장도 소개해주고 이를 반박하는 것도 왜 해주냐? 그러면 아 제가 그래도 내 주장을 잘 알고 있구나. 근데 반박하는 내용을 들어도 내가 마음은 안 바뀔 건데 어 우리가 뭔가 고쳐야 될 속으로 겉으로는 안 따라가겠죠. 그러나 속으로라도 아 내가 우리들이 미처 생각 못했던 우리 안에 우리의 주장에 뭔가 오류가 있을 수도 있구나 라는 정도는 갖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지. 음. 어 음, 글을 양면이 왜 써서
잘 쓰면 글을 완전히 내 편으로 만들어 이런 이론이 없어요. 어디도. 연구를 다 해봤는데 여전히 어렵다. 안 그러면 뭐 야당 여당 서로 토론하면 다 한쪽 편으로 가게. 영원히 평행선이잖아. 상당수는. 그렇다 하더라도 저쪽 측에서 우리가 가진 치명적인 어떤 문제점에 대한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 있구나.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해결책도 알려주고 있구나라는 걸 한다면 생각은 달라도 저 사람을 따라가진 않아도 내가 뭔가를 한 번 더 고민하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것 정도. 선생님, 그러면은 네. 이제 설명을 듣다가 네. 만약에 그런 생각을 제가 시험장에서 했다면은 네네. 메시지 처리 동기를 메시지를 반성적으로 처리를 하게 된다라는 방향으로 썼으면 이제 쓴다면 반성적 처리라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이렇게 풀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A를 쓰더라도 A의 방식, 반론을 소개하고 이를 반박하더라도 네, 태도 변화의 가능성은 이제 네, 낮지만 청중이 자신이 가진 입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인식을 아, 갖게 만들어줄 수는 있잖아요. 네, 바뀌진 않아도 안 바꿀 거야. 난 여전히 갈 건데 내가 주장하는 거에도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지 않나? 네, 라는 인식을 갖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그거 기억나요? 혹시 그 예전 기출에서 그 자율학습 기억나나요? 야간 자율학습을 그 폐지해야 한다는 아, 그 기출 기억나나요? 네네, 거기에 양명진 메시 전략 쓰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학생들이 지금 주장하는 거잖아. 뭐 건강, 뭐 이런 뭐 학습, 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자율학습권을 침해하지 말고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해달라는 게 학생의 그 요구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밑에 그 양명진 메시를 활용해서 선생님을 설득하라. 라는 문제였는데 그때 들어가야 될 핵심이 뭐냐면 약간 뭐 인권법 같은 거 아시나요? 학생 뭐 인권 조례 같은 거 이런 안을 집어넣는다면 선생님들이 당장 자율학습을 폐지하지는 못하겠지만 이거 법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는 건가? 만약에 아, 학생들이 법으로 건다면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든다는 거. 아,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야간 작업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믿고 따라와 전부 한 명도 빠지지 마라고 계속 이래 왔는데 만약에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우리를 대학을 잘 보내려고 한다는 거는 인정합니다. 이게 반론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반박은 뭐냐면 그렇지만 뭐 학생 인권 조례라든가 뭐 헌법의 조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개인의 학생도 하나의 인간이니까 그런 좀 자유를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반론을 소개하고 이를 반박하는 거잖아. 네, 그랬을 때 선생님들이 보기에 그렇다고 갑자기 우리 학교 그럼 자율학습 모두 풉시다라고 생각이 확 바뀌기는 어렵겠죠. 다만 기존의 자신들이 가진 입장에 대한 거기에도 뭔가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음, 이건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네, 라는 생각은 갖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지. 아, 그냥 좀 풀면 그 정도로. 근데 거기까지는 안 가도 좋다 이거지. 그러니까 제 그냥 입장이에요, 생각이. 네, 어. 그러니까 이 반론을 소개하고 이를 반박하는 게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렇더라도 워낙 개인적 관련성이 강하고 그 기존 입장이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내 설득으로 변화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어, 그 청중의 입장에서는 내 주장에도 뭔가 오류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아, 인식 정도는 갖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좀 어렵지만 거기까지 한번 가봤습니다. 네, 6번으로 가죠. 6번. 음, 첫 번째 그 작성 방법은 쓸 때 A가 그 내용을 보면은 형식주의 입장인데
형식주의 가장 큰 특징이 그 규범문법의 준수인 거고,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통일성이랑 응직성, 완결성 등의 요소를 고려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고쳐쓰기를 할 때도 A의 관점에서는 규범문법의 준수와 통일성과 응집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규범문법의 준수와 올바른 문장 사용하는 것, 문단과 글 수준에서는 통일성과 응집성을 고려한 고쳐쓰기를 수행한다 정도로 썼고요. 그리고 B 부분은 아예 대놓고 인지주의 작문이론 관점으로 줘서, 인지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 개인의 머릿속을 보려고 했던 거니까 문제 해결이랑 그다음에 전략이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B 입장에서는 장문 목적과 쓰기 과정에서의 전략을 중시하므로 고쳐쓰기 과정에서 장문 목적을 고려해 계획 생성, 조직, 표현, 고쳐쓰기에서의 전략을 중심으로 고쳐쓰기를 진행한다 정도로 저는 썼습니다. 네, 요 정도 썼어요. 어때요, 지금? 저도 똑같이 A 읽고 형식주의라고 생각해서 전 조금 더 간단하게 좀 짧게 썼는데 A는 문법과 표현 위주로 고쳐 쓰는 것이고 형식을 고쳐 쓰는 것이고 B는 주제 목적 독자를 기준으로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다. 쪽으로 썼습니다. 네, 뭐 둘 다 가능할 것 같고, 그러니까 A는 어찌됐건 그 완결된 글, 그러니까 텍스트, 그러니까 테스트 내적인 것만 보는 거죠. 형식주의로 고쳐쓰기를 한다는 건 일단 결과물을 가지고, 여기서는 초고겠죠. 그 초고의 내용이든 형식이든 표현이든 그걸 고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가에 보면 고쳐쓰기 활동의 첫째, 글 전체 및 문단 수준에서 글의 주제 및 내용, 구성 검토, 그다음에 표현 적절. 그러니까 결국은 내용, 구성, 표현이 적절한지를 네. 그거를 판단 하고, 그리고 이제 둘째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사실은 이것도 뭐 전략을 쓰고 있긴 한데, 추가 삭제 대체 재구성이라는 걸로 고쳐라. 그러니까 내용 수준, 내용, 구성, 표현과 관련해서 이런 방식을 써라라고 일단은 이 가에는 그렇게 돼 있고, A에 보면 이제 아까 그 잘 해석한 것 같아요. 가는 A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쓰면 될 것 같고, B는 어찌됐건 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그 텍스트만 보는 게 아니라 필자가 어떤 주제를 필자가 글을 쓸 때 내가 쓰려고 했던 주제에 이 내용이 맞는지, 목적에는 부합하는지, 그 다음에 독자 고려가 잘 되어서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글을 썼는지를 고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문프라고 모의고사 풀었었는데, 그 능숙한 필자와 미숙한 필자, 그 내용에 보면 그 능숙한 필자들이 고쳐 쓰는 것과 미숙한 필자들이 고쳐 쓰는 게 나오는데, 미숙한 필자들은 초고를 그냥 낸다 이렇게 나와요. 음, 그 내용은 초고를 그냥 낸다. 네. 근데 능숙한 필자들은 수사론적 맥락 또는 장문 맥락을 다시 한번 고려해서 글을 고친다. 이런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주제 목적 독자, 이런 장문 맥락의 기초에서 글을 다시 한번 수정한다. 이런 쪽으로 가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됐죠? 네. 7번으로 가죠. 그 6번에 아직 두 번째 두 번째 작성 방법 또 있나요? 남아있어요. 네네네, 맞아. 두 번째 거. 두 번째 작성 방법, 기억의 의미 밝히라고 했는데, 소통으로서의 글쓰기 측면이라는 조건이 나와 있어서, 쓸 때 B의 입장에서는, 쓸 때 기억은 장문이라는 의사소통에서 메시지 수용자인 독자를 고려하지 않고 글을 쓰는 것이다 라고 썼고, 그 다음에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전략을 한 가지 쓰라고 했는데, 이게 잘 보면은 기억 앞에 고쳐쓰기 과정에서 기억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고쳐쓰기 과정에서 쓸 수 있는 전략 중에서 필자의 자기중심성 줄일 수 있는 전략이 돌려읽기 전략이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전략은 돌려읽기 전략이다라고 썼습니다. 네네. 그럼 될 것 같은데요. 지원 씨는 마찬가지시죠? 네, 저도 음. 어, 자기 중심성이 뭔지 쓸 때 소통이 이제 안 되고 이게 독자를 고려하지 않고 혼자 쓴다는 거에 생각을 해서 저는 자기 중심성이 필자 개인의 장문 활동에서 생기는 거다라는 걸 일단 먼저 그렇게 접근해서 그렇게 썼고, 다음에 이제 어, 독자 혼자만의 활동에서 정말 소통으로서의 글쓰기로 나아가기 위해서 실제 독자와 해야 하는 활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돌려읽기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단 두 번째 지금 완화하시는 전략은 다 공통적인 것 같아요. 돌려읽기. 그렇죠? A는 형식주의, B는 인지주의, 기억은 사회구성주의 쪽에 또까지 같이 이렇게 넣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작성원 두 번째 보면 기억이 무엇인지 왜 소통으로서의 글쓰기라는 말을 넣었냐. 네, 이게 한 번 더 힌트를 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미 기억이 필자의 자기중심성이기 때문에 필자는 자기 위주로 쓴다는 거지. 그러니까 네, 나만 고려한다는 거지. 내가 알고 있는 것만 고려해서 글을 쓸 가능성이 높은데 소통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너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필자 말고 독자가 있다는 것을 하여튼 이제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렇죠? 그래서 소통이라는 건 어찌됐건 그러니까 소통으로서의 글쓰기 측면에 설명을 하는 거니까 소통은 나와 너가 있어야 되는 건데 기억은 나만이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해되실까요? 네네. 네. 음. 그 정도면 뭐 다시 말하면 그냥 더 간단하게 말하면 필자는 자기중심적 필자가 자기중심적으로 쓴다는 건 자칫 독자를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음, 핵심은 그거 같아. 이 기억만의 의미는 뭐냐면 필자의 자기중심성이란 뭐냐? 필자는 자칫 독자를 놓치고 그죠? 고려하지 않고 네. 글을 쓸 수 있다는 그 성향. 아, 이 말 속에는 그게 들어있는 것 같아. 필자의 네. 자기중심 성향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독자를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음, 있다는 거를 어떻게 찾아내려고 하냐면 기억 자체로도 찾고 소통이란 말로도 찾으라고 한 것처럼 들려요. 네. 너가 있다는 것. 음, 그렇게 그 정도만 이해했으면 뭐 될 것 같습니다. 문제 없죠? 7번으로 갈까요? 네. 네, 7번으로 가볼게요. 기억과 관련된 이거 문제점 지금 드러난 부분. 선생님 이거 화면에 지금 문제 보여요? 네, 보여요. 아, 근데 네. 네, 잘 보이나요? 조건만 네네, 네, 잘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한번 말씀하시죠. 기업 관련된 부분은 윤리적 소비는 환경을 가장 우선시하는 소비이다. 네, 이걸 찾아서 적었고, 이내 여기서 찾아서 설명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설명을 했는지가 좀 기억이 안 나는 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활동 2에서 선별한 정보는 재활용품 구매로 선택을 했고, 재활용품 구매에 대한 설명은 어, 윤리- 음식의 윤리적 소비라는 주제와 맞지 않기 때문에 활용할 수 없는 이제 자료다 이렇게 설명을 썼습니다. 맞아요. 다른 마찬가지인가요? 네, 저도 음, 비슷하게 썼는데 기업과 관련한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은 윤리적 소비는 공동체에 유익한지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 환경을 우선시하는 소비라고 해서 중심 화제의 개념을 잘못 파악했다. 맞아요. 그리고 니은과 관련해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은 재활용품 구매이다. 근데 요것도 설명하라고 되어 있는데 잘 보면은 그 니은 부분에 글쓰기에 필요한 정보 선택도 목적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근데 학생이 장문 목적이 음식에 윤리적으로 소비할 것을 주장하는 거라서 재활용품 구매는
음식을 윤리적으로 소비할 것을 설득하는 것이므로 장문 목적에 위배된다. 요런 식으로 썼었어요. 적당히 맞는 것 같네요. 잘 읽어내요. 다음 문제요. 그리고 아, 요거가 두 번째 작성 방법도 디귿이 누락된 게 무엇인지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A를 올바르게 수정하는 방안을 일기 자료 2에서 내용을 바탕으로 하라고 했는데 A에서 빠진 게 A에서 빠진 게 근거라고 썼고 그리고 A를 올바르게 수정하는 방안을 자료 2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라고 했는데 이게 나뉘었던 게 K일보의 기사를 쓴 거냐 아니면 지역 먹거리를 쓴 거냐로 나뉘었었는데 저는 학생의 장문 목적이 음식을 윤리적으로 소비할 것인데 K기사 일보 내용을 보면 플라스틱이 덜 들어간 거 소비해야 된다라는 거라서 요거는 배제하고 뒤에 있는 지역 먹거리를 이용하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이동 거리가 줄어서 유통 시 발생하는 탄소 발생량을 최소화할 수 있다를 근거로 추가한다라고 작성했습니다. 저도 근거로 했고, 음. 저는 약간 이 문제를 풀 때 솔직히 조금 큰 문제 전반적인 걸 좀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A만 보고 주장, 이유, 근거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유가 왜냐하면 이 음식을 윤리적으로 소비하는 일이 공동체에 이롭고 특히 환경보호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요거를 보고 이유에 해당하는 근거가 다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동체에 이로우면서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걸 포괄할 수 있는 말을 읽기자료 2에서 찾아야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윤리적 소비가 탄소 발생을 최소화하기 때문이다라고 적고, 그 뒤에다가, 탄소 발생을 줄임으로써 환경 보호를 할 수 있고, 지역 먹거리를 이용해서 공동체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적었습니다. 음. 하여튼 뭐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이것도 있긴 해요. 그 자료 2에 내용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 그 K일보 기사의 내용이 들어있고 또 하나는 지역 먹거리 이용을 통해서 탄소 발생량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 두 개가 사실 들어있어서 이 둘을 다 쓰라는 건지 그렇긴 한데 이 글의 또 읽기 자료를 보면 K일보 기사는 구체적인 어떤 이 근거가 될 수 있는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어놨고 네, 밑에 지역 먹거리를 이용하라는 건 그냥 또 이 글을 쓴 필자의 생각만 네, 들어있는 걸로 또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렇다면 학생이 아니 이 문제 지금 여기서 그 A 부분에서 네, 하는데 무슨 근거로 이거잖아요. A에서 빠진 게 지금 A 부분에서 네. 주장 이유는 있는데 근거를 대라고 하는 건 이 다른 자료에서 구체적인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갖고 올 수 있다면 이거는 K일보 기사에 대한 그 플라스틱 그 비닐 라벨 제거를 통해서 이 플라스틱 하여튼 그 폐플라스틱 양이 줄어들었다라는 거를 갖다 쓸 수 있지 않을까? 네. 라는 뭐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애매해요. 약간 두 가지를 다 쓰도록 요구한 것인지 정확하게 K 신문의 그 정확한 데이터를 좀 얻어다가 기록을 해야 되는지는 뭐 네, 좀 명확성이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 이제 지도를 하려면 A를 올바르게 수정하는 방안이라는 건 결국 지도하라는 거잖아요. 학생이 네. 글을 조금 부족하게 썼으니까. 그 자료 위에서 그 S사의 그 무라벨 생수병을 줄였다고 보도하는 K일보의 기사를 자료로 활용한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음,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좀 네. 살펴봤습니다. 이것도 뭐 두 개인지 하나인지는 정확하진 않아요. 좀 더 명확하게 내줬어야 되는데. 넘어가죠, 뭐. 또. 10번 문제로 갈까요?